안녕하세요. 정정신고서가 나왔죠. 정정신고서가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보면은 밑에 내려가 보면 파란색으로 바뀐 부분 중에 엘리바 주주에 관해서 있습니다. 정확히는 이제 엘리바가 가지고 있는 HLB 물량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는 건데요. 상황합병을 했고 그때 이제 HLB가 주식을 주잖아요. 대가로 그 주식을 이제 엘리바 주주들에게 가는데 그 주식은 엘리바가 보호회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 합치면은 이제 총 이제 18.91%가 됩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감사보고서 제출은 이제 이건 3분기까지라고 되어 있죠. 2019년 35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본문에 다르게 표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분기 말 또는 4분기 누적 기준이라는 점을 유의하라고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란색으로 된 부분들이 이제 다 이제 수정이 된 부분이거든요. 자, 이거 보면 매출액은 61% 6% 증가를 했고 영업 손실 규모는 66%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한 이유는 영업실적 악화, 이 영업실적 악화하는 이유는 금융수익 감소 및 금융비용의 증가, 경상연구비, 개발비의 지속적 증가 등 이런 것들이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지금 아직 시판되고 있는 약이 없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신생 바이오 기업이죠. 연구를 한 지는 오래됐지만 이제 점점 이제 상용화되는 가시화되는 성과가 가시화되는 단계인데 그 전까지는 뭐 바이오 기업들은 다 적자죠. 그래서 재무제표 보면은 일반적인과 좀 다르게 신기한 거는 HLB가 신기하다는 게 아니라 이 형식이 신기한 게 전기말 대비 부채 총계 증감률이라는 란이 있습니다. 여기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매년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부채 총계가 증감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19년이고요. 이건 18년, 17년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증권신고서가 상당히 까다롭게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소한 단어, 퍼센트도 다 적어달라라는 그런 주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보통은 이제 부채 비율, 유동 비율 이런 것들은 잘 안 나와 있잖아요. 다 뭐 HTS 상에서나 아니면 인터넷 검색해서 직접 계산해 보던가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건데 이제 부채 비율도 나와 있어요. 65, 45서 91%네요. 그리고 유동 비율은 102%. 그리고 뭐 총 차입금에서 차입금 의존도는 23%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채 비율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debt ratio이라는 건데 대차대조표, 재무상태표에서 이제 부채 총액이 있습니다. 이 부채 총액을 자기 자본으로 나누면은 이제 부채 비율이 나오게 됩니다. 자기 자본 대비 부채가 얼마나 있느냐라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이게 바로 이제 타인 자본의 의존도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본, 내 자본 대비 부채는 남의 돈이잖아요. 남의 돈을 빌려온 게 얼마나 되느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느냐라고 보니까 부채가 이제 분자에 있기 때문에 이게 부채가 커질수록 부채 비율도 커지겠죠. 그리고 자기 자본이 작을수록 부채 비율도 커지겠습니다. 또 이제 반대로 부채가 작아지면은 부채 비율도 작아지고 자기 자본이 커지면 또 부채 비율도 작아지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기업의 재무 안정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재무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증권신고서는 투자자들에게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서 그 보호를 위한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재무제표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부채 비율까지도 그 명시하게 주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부채를 자기 자본으로 나누어서 장기 지급 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이거랑 이제 유동 비율도 같이 보면 좋겠죠. 유동 비율도 같이 보면 좋겠고 장기 지급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본 조달의 구성을 살펴보는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본 조달에 당연히 이제 부채가 얼마나 있는지 보는 거고 이제 100% 이하면은 이제 매우 안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HLB가 100% 이하인지 한번 다시 보러 갈게요. 그래서 부채 비율이 여기가 17년 2017년에 65였으니까 100% 아래죠. 그러니까 안전 또 이것도 45%니까 안전. 근데 91% 약간 올라와서 약간 위험해 보일 수 있겠지만 일단 100 아래면은 안전한 겁니다.
다시 가서 보면은 100% 이하면 그 안전도 아니고 그냥 매우 안전이라고 되어 있다라고 하고, 200% 이하이면 큰 문제 없다고 간주한다고 하니까, 지금 91%라서 야 이거 엄청 심각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100% 이하면 일단 매우 안전이라고 되어 있고, 심지어 200% 이하여도 큰 문제는 없다라고 간주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0%로 비교를 해보면은 2배보다 더 아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간주할 수 있다고 보고, 근데 하지만 또 이제 예외 사항이 또 항상 있잖아요. 기업의 자산이 적고 그다음에 부채가 많아 부채 비율이 높다면 기업의 재무구조는 불안정하다 할 수 있다. 이거는 뭐 하지만이 왜 붙었는지. 자, 여기서 조금 더 보면은 이제 100% 미만이라는 것은 자기 자본보다 부채가 더 이제 작다는 거잖아요. 내 돈이 더 많다는 겁니다. 내 돈이 너 돈보다 많다. 너 빌려온 돈. 그렇기 때문에 100% 이상이라는 것은 이제 부채가 당연히 빌려온 돈이 더 많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식은 이제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이거를 다 더합니다. 다 합쳐서 이제 부채가 되는 거죠. 단기, 장기 다 합쳐서 부채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예시가 있는데, 내가 100, 타인 자본 100 그러면은 200%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부채 비율은 200%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는 건데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심화해서 부채 비율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설명이 있는데, 일단은 내 돈이랑 남의 돈을 이제 비율을 부해 본 게 부채 비율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은 예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 부채 비율이라고 되는데, 증권시장에서 부채 비율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할까라는 건데, 부채 비율은 당연히 남의 돈을 빌려온 거니까 남의 돈을 빌려왔는데 잘 못 갚으면은 부도가 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도 기업을 사전 감지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채가 너무 많은데 내가 이거를 다 못 갚을 정도가 되면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근데 단순히 부채 비율이 몇 퍼센트인지 체크하는 것보다 지난 몇 년간 흐름을 보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여기 예시가 있습니다. 350%짜리가 있어요. 일단은 200%가 넘으면은 이제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350%면은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은 보면 위험한 상태인데, 이게 또 상황에 따라서는 위험하지 않아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2011년에는 1000%였다. 자기 자본을 10배, 레버리지 10배 써가지고, 그러니까 주식을 치면 미수, 신용 다 땡겨가지고 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마치 해외 선물 하는 거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레버리지 엄청 땡겨서 했는데, 이게 700으로 줄어들고 500으로 줄어들고 350으로 줄어들고 있으니까 부채를 이제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니까, 이거는 호감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채가 지속적으로 줄다는 거는 이제 리스크를 회사에서 줄이고 있다는 거니까, 앞으로도 이제 계속 부채 비율이 줄어든다면은 좀 긍정적이다. 회사가 재무 건전성에 신경을 쓰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을 거고요. 여기서 보면 이제 부채 비율이 120%, 이 정도면 이제 괜찮죠. 근데 부채 비율은 보면 꽤 괜찮지만은 지난 몇 년에 걸쳐서 부채 비율이 이제 10%, 90%, 120%로 증가하고 있다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는데, 일단 찍고 나니까 HLB랑 관계가 있네요. HLB도 근데 줄었다가 다시 늘은 거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2019년에는 그 임상 이제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돈이 좀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65, 45, 91. 뭐 의도하고 만든 건 아닌데, 그래서 점점 증가하고 있다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이유가 있다면 또 괜찮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일단 기본적으로 100이면은 매우 안전입니다. 매우 안전. 그리고 이제 200%가 넘어가서 그때부터는 이제 약간 우리가 경고등을 켜야 됩니다. 200%가 넘어가고 있다 그러면은 이게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자 판단을 하는 거죠. 이게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라고 생각한다면은 위험하다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증가한다고 해도 100%대 아래인데 뭐가 위험하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각자 이제 생각의 차이, 판단의 차이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주식이 뭐 정답이 있다면은 뭐 다 돈 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현금으로 주기가 빠른 기업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을 좀 관대히 검토해도 이제 무리는 없습니다. 왜냐, 현금이 빠르게 돌아오고 도니까 빚을 갚을 때가 되면은 이거를 쓸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부채 비율이 좀 높게 유지가 되더라도 현금이 바로바로 도니까 바로 갚아버리면 되기 때문에 이제 큰 무리는 없다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뒤에 영상에서는 이제 유동 비율이랑 그다음에 뭐 총 차입금, 차입금 의존도 이런 재무제표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도 당연히 투자를 하는데 뭐 바이오 기업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중요합니다. 그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